안녕하십니까, MC자스입니다. 오늘은 스즈키사의 GSX S1000 GT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뷰는 오래전에 기획은 했어요. 근데 매우 미루고 지금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제가 S1000 GT를 구매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리뷰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너들도 많아지고 인기 기종이 되었고 2022년 가장 많이 팔린 리터급 모델이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점점 리뷰를 미루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 모두 리뷰하셔서 자세한 스펙과 테크닉적인 거는 저보다 훨씬 잘 타시고 좋은 정보를 가진 그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을 제작할 때 제가 시나리오나 대본 없이 원스톱으로 녹음을 하는데 이 GT는 그랬다가는 세상 처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석껏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 여행 영상과 자가정비 영상 제외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 영상은 없었습니다. 바이크 영상이 꿀 편집인 게 그냥 액션캠으로 쭉 다이렉트 찍어서 나레이션만 입히면 되는데 이건 여러 구도도 좀 구상해야 하고 콘티도 좀 미리 짰어야 해서 좀 빡셌습니다. 그만큼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라이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본 리뷰는 업체나 어디서 협찬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가 운행해보고 느낀 점을 적은 리얼 리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선 저는 GT를 구매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운행 키로가 겨우 6천 넘게 탔어요. 다른 바이크들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그냥 투어 위주로만 운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과 포지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스즈키 바이크가 처음이에요. 이전에는 전설의 그 스쿠터, 스즈키 스쿠터는 탔는데 솔직히 이런 리터급이나 4기통을 타보는 거는 스즈키 이 S1000 GT가 처음입니다. 이전에 제가 R차를 탈 때는 이 스레드, 정말 선수나 형님들이 많이 탔던 바이크라 우리 같은 발인이들은 얼라들은 접근을 못했어요. 그때 혼다와 야마하의 전성시대였으니까요. 약간 매니아성이 있는 바이크가 맞습니다. 사실 스즈키 바이크가 손이 안 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디자인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지금도 보면 스즈키 바이크들은 뭔가 막 둥글둥글하고 사실 제 취향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GT는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GT는 세워둘 때가 더 이쁜 바이크 같습니다. 솔직히 라이딩 시에 옆에서 이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이 포지션이 막 좀 애매해요. 이런 거 좀 뭐지 이렇게 안 이쁘더라고요. 개인 취향이지만 정말 아재 바이크 같은 느낌입니다. 스포츠 투어러라는 장르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GT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빵은 있는데 낮은 시트고의 영향으로 GS나 어드벤처 계열처럼 웅장하게 높지도 않고 포지션이 또 정경제수로 전투적인 형태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레플리카의 공격적인 퍼포먼스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그 TN이라는 바이크 있거든요. 125cc 약간 그 바이크 포지션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걸 세워두고 볼 때는 정말 이쁩니다. 내가 달리다가 어디 들려서 잠시 휴식하시잖아요. 그때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러용으로 적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영상 후반에 제가 직접 운행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면도 좋지만 GT를 사시면은 무조건 필수로 구매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이드 박스입니다. 사이드 박스 때문에 이 일체형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이드 박스가. 그래서 옆면도 좋지만 뒷면도 굉장히 디자인 좋고요. 엔진도 꽉 차 보이는 느낌이 근육질의 기계 같은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스펙이 175에 85kg고요. 팔이 좀 긴 편입니다. 솔직히 저는 GT 포지션이 완전히 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핸들 위치랑 간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포지션상 올라타고 주행할 때 보면은 이 운행 특성상 GT는 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바이크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쏠리는 바이크죠. 이때 핸들 간격 때문에 팔이 좀 긴 라이더는 옆으로 벌어지면서 마치 푸시업 하는 것처럼 어깨와 팔 삼두 쪽으로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이 자세를 오래 타다 보면 조금 피로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좀 신경 써서 중심을 뒤로 좀 이동해서 팔의 위치를 조정하면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터급 타면서 제 생각에 60, 80으로 다니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이면 몸은 앞으로 가잖아요. 이때 포지션이 약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신경 써서 뒤로 후경 자세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클래식이나 아메리칸도 아니고 이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시면서 자신이 가장 편한 포지션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무릎으로 이 니그립으로 탱크 쪽에 붙으면서 팔을 조금 살짝 펴주시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지나서 이 포지션을 좀 찾긴 했습니다. 그래서 GT는 연료통에 니그립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니그립 패드가. 그러면은 포지션도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 모양 때문에. 자, 다음은 계기판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 세레모니도 좋고요. 예, 이 TFT 계기판은 시한성이 굉장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전 정말 완벽합니다. 왜냐면 한눈에 이 정보가 쉽게 다 들어와요. 이게 너무너무 훌륭해요. 딱 어떤 것들은 막 위로도 돼 있고 짧은 거에 작은 거에 시한성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 계기판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나 이제 동계 시즌에 1.5도 이하로 가면 로드가 좀 얼잖아요. 그때 위험하다 싶으면 아이스 로드라고 팍 하고 하얀색으로 경각시 가지게 빡 하고 들어옵니다. 아, 그때 좀 감동했습니다. 안전하게 즐겨라 이거죠. 니터급이란 게 나도 모르게 스로틀을 손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제가 다른 바이크나 타 브랜드 바이크를 안 건데 이 키 꼽는 데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동호회 다른 분의 GT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 있는지. 엄청 불편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브랜드는 돌아가는 것에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키를 꼽는 것이 물론 꼽히고 나면 키오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앞에 키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뭔가 삼박자가 잘 안 맞으면 엇갈리는 것처럼 잘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오래 써서 헐거워져야지 되는지 한 5년 지나면 이러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로 이 사이드백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건 GT를 구매하시면 무조건 해야 하는 옵션입니다. 수납도 좋고요. 바이크 주행 중에 이 사이드백으로 인해서 주행시 안정감이 있을 정도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보면 헬멧 뭐 안 들어간다 그러신 분도 많은데 항상 이런 거는 그 나온 모양대로 이용해야지 맞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향으로 넣으시면은 세나를 넣고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제 헬멧은 모두 라지 사이즈입니다. 쇼웨이의 경우 엑스라지까지 들어갈 듯 해요. 방향을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막 뒤집고 거꾸로 넣고 반대로 넣고 안 들어간다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 방향으로 넣으시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착용하는 모델의 헬멧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멧도 그냥 넣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구매하시면 전용 파우치가 있죠. 여기에 넣어서 수납하시는 것이 좋겠죠. 제 알파원처럼 뒤에 스포일러 모양이 있는 헬멧들은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멧은 본인의 헬멧을 한번 수납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텐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텐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텐덤 스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러버가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쿠션감을 제공합니다. 그냥 순정이 매우 좋아요. 이거 알리발로 막 그 파츠로 교환하고 딱딱한 거 있는데 이런 거 교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정 그대로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넓고 쿠션감으로 인해서 동승자가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작동도 매우 견고하고 부드러워서 이거 꼭 순정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백을 분리하면은 좀 더 스포츠적 형태의 바이크가 나옵니다. 여기 리어 카울에 가니쉬는 사이드백 장착 시 변경해야 되니까 혹시나 센터에서 변경하시고 이 파츠 깜빡하지 마시고 꼭 챙겨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사이드백 탈거하면 교체하고 이 가니쉬 변경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 오늘 리뷰에 꽂힌 탑박스입니다. 솔직히 스포츠 투어로라고 텐덤 하라고 나왔지만 텐덤 불편한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같이 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타시는 라이더라면 이 탑박스를 꼭 강추합니다. 사이드 박스가 없으면 약간 퀵 서비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3박스를 갖춰지면 아주 좀 잔잔해요. 텐덤 시에 이 탑박스가 없으면은 동승자가 운행 중에 앞으로 점점 밀려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포지션이 매우 자주 연출돼서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텐덤 시트도 편한 시트가 아니라 동승자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쏠리는 상황인데 이게 운행 중에 완전히 높은 형태의 핸들이 아니어서 그대로 라이더 포지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탑박스가 있으면 뒤에 기댈 수 있는 형태가 돼서 라이더 역시 운행 중에 내 포지션을 유지하기 용이합니다. 라이더도 동승자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 저는 텐덤 하시는 목적이 있는 라이더라면 이걸 매우 추천합니다. 또 하나 이 탑박스의 매력은 엄청난 적재 능력이죠. 헬멧 2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GT의 3박스면 웬만한 고시원 이사도 가능합니다. 헬멧도 대충 넣어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다치지가 않네요. 이거 뭐 사기인가? 자, 보시죠. 이 박스는 안쪽에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걸 오픈하면은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와이프랑 투어 갈 때 여기에 운동화까지 가지고 갑니다. 가서 라이딩 슈즈 벗고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 조절이 가능한 탑박스는 올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뒤에 패드 부분이 높아져서 텐덤자가 더욱 편하게 후경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면은 기존의 리어 핸들 그립을 제거하고 설치하기에 동승자가 손잡을 곳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뭐 앞에 라이더가 있고 뭐 모토GP의 속도를 달릴 것 아니면은 편하게 뒤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텐덤으로
바이크 라이프를 하고자 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자, 외관의 마지막으로 주행 전에 배기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머플러는 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정도 소리가 크고 디자인 또한 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고 사이드백 때문에 숏으로 달아야 되는데 이게 숏으로 변경을 하면은 머플러만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통 때문에 디자인이 뭔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순정이 소리도 좋지만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외관적인 모습을 좀 둘러보았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성능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영상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스펙이나 이런 건 다른 유튜버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넘어가고요. 제가 GT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를 주행 영상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에 제 생각과 틀리신 분은 저와 성향이 다른 분이기에 각자의 성향에 맞는 바이크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시면 되지 뭐가 뭐 맞고 아니다가 아닙니다. 다 각자의 성향입니다. 우선 GT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특별함이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유튜버 휴베도 이 바이크를 타서 리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S1000 GT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단점이 없는 게 그냥 단점 같아. 색깔이 없다는 것,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놈은 스포츠 투어러라고 나온 놈입니다. 혹 이놈을 구입하시는 분 중에 이제 바이크에 입문해서 많은 바이크를 타보실 분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토GP의 영광의 순간 같은 바이크의 장면이 눈에 선하게 뇌리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구입을 패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장르의 바이크들이 라이더의 취향에 맞게 퍼져 있지만 제가 일명 수입 바이크를 막 미친듯이 탈 때만 해도 이런 사기통에 옹 하는 이런 건 그냥 무조건 뿅카였습니다. 오죽하면은 영화 비트에 나온 CBR 600F도 사람들이 뿅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사기통의 향수에 대한 로망이 있기에 리터급이고 디자인도 퍼포먼스 있게 생겨서 이런 알차 즉 슈퍼스포츠를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은 바로 중고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앞에 보여드린 포지션과 더불어 슈퍼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퍼포먼스는 GT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절간에 가가지고 왜 수육 안 주냐는 것이랑 같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출신과 자기 포지션에 매우 충실한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마력으로 리터급의 재미는 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막 꽃피듯 뽑아내는 슈퍼스포츠의 매력을 느끼려면 무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저 RPM의 안전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들급이나 리터급, 이제 미들은 점점 사라지니까 4기통 리터 슈퍼스포츠들은 고 RPM에서 뽑아내는, 그래서 막 밀어내는 듯한 열리는 파워의 재미를 매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저 RPM에서는 조금 불규칙한 불안한 리듬을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놈들은 고 RPM에서 왜 그 성능에 맞게 타야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GT는 중저 RPM에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마치 2기통에 중간에 빠따로 쳐올려도 언제든 팍 하고 빠따로 편하게 나갈 수 있듯이 이놈은 중저음에서 안정적으로 힘을 좀 전달해요. 제가 타면서 매우 만족했던 부분이고요. 이 4개의 실린더 리듬이 매우 좋다는 표현입니다. 뭐 단기통, 2기통의 편안한 빠따는 이 기통수가 적어가지고 리듬이 편안하고 일정하게 나가지만 4기통은 이 다수의 실린더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리듬들이 잘 맞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고 그것은 곧 바이크의 신뢰를 얻기 힘든 것입니다. 이 오래된 엔진을 가진 GT는 그런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이전의 잘못들을 다 보강해서 나온 듯한 느낌의 엔진을 가졌고요. 그래서 초보도 다루기 쉬운 일정한 힘을 제공합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는 이 녀석을 구입한 이유는 단기통, 2기통을 모두 타면서 4기통의 옛날 감성으로 편하고 오래 탈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일명 사골 엔진이라고 놀림받는 이 녀석의 엔진은 그 완벽하게 그동안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엔진 성능을 뽑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종을 보유할 생각이면 차후 장고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마도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4기통이야 소리는 좋지만 4개 중에 하나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모두 고장나서 매우 큰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게 고성능 머신들의 단점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기업의 낮은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GT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GS나 어드벤처 같은 느낌을 또 선사하진 않아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오버리터들 막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던 게 막 1200cc들 이런 바이크들 핸들 포지션이나 퍼포먼스가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겉모습에 슈퍼스포츠나 투어러라는 말에 GS나 어드벤처 장르처럼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어라? 하고 금방 멘붕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출력과 퍼포먼스는 스트릿에도 어울리지만 언제나 내가 멀리 가야 할 때도 다른 바이크를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GT를 타고 가도 된다. 이런 느낌의 바이크가 GT라고 전 생각합니다. 뭐 브레이크와 서스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투어러의 성향이 맞게 잘 세팅되어 있고요. 가끔 코너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솔직히 이걸로 코너에서 뭐 얼마 누워야 합니까? 그리고 막말로 차대와 모든 밸런스가 모토GP 수준으로 나왔다고 한들 그만큼의 성능을 다 끌어내서 코너 타실 수 있는 라이더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유튜버 중에서 그 미국에서 대회 나가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막 화석 바이크 타고 그분 화석으로 막 다 제끼고 하는데 그분 정도나 자 뽑아내지. 아 진짜 이 뭐 코너 뭐 어떻다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에 더 좋게 나온다고 해도 뽑아내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어러에 맞게 잘 나온 바이크가 맞고요. 오히려 투어러인데 시트가 장시간 타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자전거 같은 걸로 단련되신 분이야 모르겠지만 조금 힙에 안락한 승차감이 중요한 포인트이신 분들은 장시간 운행 시 딱딱함에 좀 뻐근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바이크는 이 컨트롤 뭉치에 전자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운행 중에도 조정이 됩니다. 단 스로틀을 감았을 땐 불가하고 풀었을 때와 정지 시에만 가능합니다. 크루즈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다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컨트롤 뭉치가 다른 바이크와 크기나 위치 때문인지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좀 걸립니다. 처음에 한 손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좀 많이 익숙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느낌인데 전자 제어 중에 트랙션 컨트롤 즉 TC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걸 0으로 두고 운행하면은 가끔 고출력에서 뒤에서 좀 털리는 듯한 이게 좀 떠있는 듯한 가벼우면서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단계 정도 주고 타는데 그럼 쭉 눌러서 묵직하게 강제로 이게 개입을 하는 거니까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의 성향이니까요. 여러 가지 해보시고 세팅에 맞춰보는 것도 이 바이크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은 이놈의 태생을 보면은 바로 스즈키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알차나 육중한 고항급 애들은 중심이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뒤에 리어가 동급 이런 스타일의 바이크 중에서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시트는 더 낮고 뒤에는 높은, 그래서 뒷부분이 눌리는 것보다는 뜨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사이드 박스를 달고 주행을 하면은 공기 역학적인 설계 때문에 좀 더 눌려서 안정감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원래 이런 투어러 F계열 애들은 리어 시트 꼬리가 연료통에서부터 좀 플랫하게 가는데 이놈은 운전자 시트가 매우 밑으로 가 있고 리어 후미는 더 올려둔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뒷바퀴 쇼에서부터 리어 시트까지 중간 거리가 좀 더 있는 듯 하죠. 이런 디자인 때문인지 핸들 포지션은 높아도 그냥 보면은 이 탑승 전에 이 녀석을 보면 좀 더 슈퍼스포츠 같아요. 앞쪽에 뭐 엔진룸이나 다 몰려있고. 근데 막상 타서 보면은 사진으로 옆면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 시트고가 낮은 관계로 GT는 리터급 치고는 웬만한 라이더들이 발 착지성이 좋아서 선호하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인지 리어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스즈키의 V스톰의 시트와 비교해보시면 V스톰은 더 플랫하잖아요. 오히려 GT는 리어 시트가 알천처럼 이렇게 스포츠처럼 올라가 있고, 이놈은 태생이 GSX니까요. 근데 알천은 텐덤보다는 슈퍼스포츠 계열이니까 리어도 가볍고 중심도 아래로 내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카타나나 같은 S천은 리어도 GT보다 짧으니까 좀 덜하고요. 하지만 GT는 태생이 텐덤을 해야 하는 투어러로 사이드 박스도 달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리어 쪽은 길고 그쪽에 무게중심이 받아줘야 하니까 아래로 깔리기보다는 좀 서있는 설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았나 했습니다. V스톰과 알천의 장점만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생긴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슈퍼스포츠의 알천, 근데 용도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웃도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V스톰을 가져와야 했던 거죠. 왜 우리 이전에 VF나 엑시브들 뒤에만 쇼가 올려서 타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원하고 모양을 원해서인데, 안정적으로 타던 그런 125도 뒤에 올리면 어떤지 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투어러다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지만 그냥 스즈키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점을 모아둔 녀석입니다. 엔진도 그래서 사골이라는 이 엔진을 계속 계승해서 호불호 없이 가고 싶었던 거고, 그건 이렇습니다. 무난하고 좋다? 하지만 특화된 점이 없는, 마치 우리가 피파 축구 게임을 하면은 선수 특징이 오각형인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나 슈팅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근데
반대로 오버롤이 낮지만 속도나 슈팅 한쪽에 치우친 선수들이 어떤 포지션은 전체적인 오버롤이 높은 선수보다도 더 훌륭하거든요. 이렇듯 디자인은 기존의 그냥 스트릿이나 투어 스타일보다 좀 더 스포츠 스타일로 나오고 웬만한 전자장비는 다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와, 이거 꿀인데? 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했다. 사실 타보니 이거 생각하고 다른데? 그리고 실제로 포지션도 막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투어러처럼 생각하고 다른데 하고 그만큼 구매하셨다가 매물을 빨리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를 구매하시고 중고 나오는 거 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크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나 사서 그냥 바이크의 한쪽으로 치우친 고성능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동과 즐겁게 드라이브를 다니고 오래 함께 하실 분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단점이 잘 없고 괜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팔막미인 같지만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GT의 약자는 GT, 그냥 타인 것입니다. 이 바이크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닙니다. 마치 옷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어딘가 부족함이 더 커집니다. GT는 오히려 100% 만족감보다는 80%의 만족으로 매일 즐겁게 어디서든 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라이더분들께 적극 저는 추천합니다. 옛 사기통의 느낌을 주는 엔진이나 배기 스타일은 추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그냥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은 120%의 퀄리티 있고 매우 유명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값비싼 스페셜 커피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80%지만 매일 변함없이 동일한 퀄리티와 맛을 제공하는 그런 적당한 가격의 커피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GT는 언제든 동일하게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적당히 잘 채워주는 그런 커피 같은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본 리뷰는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건 그거야, 이건 이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지적은 조금 사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생각이 틀리니까요. 사실 얼마 전 벤리 영상 하나 올렸더니 S1000 GT나 듀크 영상 이런 거엔 잘 없어요. 그런 말이. 근데 벤리 영상에만 유독 역시나 우리 지원문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디스크 있는 바이크를 타라, 락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모든 바이크가 벤리 빼고 다 디스크,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막 더블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라이더와 막 이 바이크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뷰고, 그런 바이크를 원하는 리뷰이기에 더 전문적이거나 디테일하고 출력이나 어떤 스펙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쩌다 이렇다 또 말씀에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제이문가 선생이 아니면 최소한 할아버지가 미치오 스즈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GT가 제가 찾던 바이크이며 제가 원하던 그 포지션의 바이크였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한 대로 오래 함께 하고자 하는 바이크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저와 같은 성향의 라이더시라면 충분히 그 값어치 그 이상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오랫동안 GT를 가지고 있을 MC 자세의 S1000 GT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